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8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윤 대표님, 네. 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네. 호남권에 대한 대표 경선을 벌였는데요. 네.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어대명에서 확대명으로 그리고 9대명 90%로 네. 대표 당선된다. 이재명이 대표가 확실하다. 이 9대명이었는데 호남에서는 전북, 광주, 전남 모두 80% 초반대의 이 지지율로 예. 8대명이 돼버렸어요. 예. 왜 그랬을까요? 아무래도 뭐 지지율은 높게 나왔지만은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. 예. 예.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. 이재명의 누적 투표가 지금 뭐 86.97%? 예. 예. 그 전주까지는 전부 예. 90%였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게 투표율인데 투표율이 호남 지역에서는 뭐 22.64% 예. 이 정도로 떨어졌어요. 근데 지난번에 저 대구에서는 투표율이 52.23%, 경북은 47.8%,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, 왜 예. 이렇게 호남에서 22.64%면은 예. 4명 중 3명은 투표 안 했다는 그렇죠. 얘기, 10명 중에 한 2명만 했다는 얘기 예. 아닙니까? 그러니까 뭐 민주당 호남에 대해서 혓바닥입니다. 예, 실망이 굉장히 커진 거죠. 뻔하다, 지겹다, 식상하다. 이 호남 민심이 지금 이재명한테 등을 돌린 거를 이재명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전조죠. 예. 그리고 그동안에 저 호남 텃밭이라고 민주당이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가짜 당원도 많은 거 아닌가 싶어요. 예, 이게 실제 제대로 된 당원 같으면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. 아니 그렇다고 호남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? 전국적으로 비슷하겠죠. 그런 현상이. 네, 물론 그렇긴 한데 지금 호남에서 그동안에 총선하면서 좀 이 과잉으로 좀 여론몰이하면서 당원 배가 운동한 그 허수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난 거 아닌가. 더 큰 거는 이재명한테 대한 실망. 이게 호남 민심부터 근본적으로 돌아선 거 아닌가.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특히 호남의 이른바 네. 뭐 기대주랄까? 네. 중진들을 지난번에 네. 비명 형사 때 다 그렇죠. 잘라버렸지 않습니까? 네. 뭐 그 지역 출신도 있지만 네. 호남 출신으로 임종석 등 호남 출신의 다선 의원들, 네. 홍영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죠. 다 잘라버렸어요. 그렇죠.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? 호남에서 완전히 저거는 김대중 네. 그런 민주당이 아니고 이건 호남하고는 별개의 새로운 이재명 민주당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인식들이 호남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? 저도 그렇게 봅니다. 예, 이재명으로서는 언제든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감옥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예. 저 사람만 믿고 했다가는 이 민주당이 저 절단이 나겠다. 뭐 그리고 또 지난 총선에서 너무 공천 학살을 좀 심하게 했잖아요. 예. 거기에 대한 반감. 그리고 무슨 정당대회를 저 김일성이나 뭐 여기 하는 것보다 더 하잖아요. 혼자 나와서 그냥 혼자 90% 가까이 지금 뭐 누적은 86.97%입니다만 또 앞으로 수도권이나 뭐 충청 일부가 좀 남았거든요. 예. 하면은 또 더 오를 수도 있죠. 이거는 정당이 아니다. 뭐 이런 판단이 호남 쪽에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호남 유권자들이 보통 왜 전략적 투표를 좀 많이 하잖아요. 자기의 좀 희망이 있는 싹수를 있는 데를 좀 전적으로 좀 밀어주는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 호남에서 그 실망을 좀 많이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볼 때는 김대중 민주당도 네. 아니고 이제는 완전 이재명 민주당인데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런 선거는 하지 않았거든요. 그렇죠. 전당대회를. 그렇죠. 이렇게 싹쓸이 전당대회가 없었습니다. 그렇죠. 예.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네.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도 상당한 그 경쟁력을 갖는 후보들이 나왔고 그렇죠. 짱짱한 경쟁을 벌였는데 이건 뭐 호남 사례 볼 때도 좀 얼굴이 화끈거려, 뜨겁다 화끈거리죠. 뭐 이렇게 느낀 건 그렇죠. 아닌가요? 그러니까 어디 도둑놈들이 빚쟁이들이 야반 도주하듯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지금 올림픽 양궁 메달 본다고 전 국민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 조용히 저쪽에서는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. 민망하니까. 네, 뭐 전당대회를 하는지 마는지도 좀 모를 정도로 저렇게
남북이 웃기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지금 뭐 양궁이다, 뭐 오늘 뭐 또 배드민턴이다, 예. 뭐 사격이다, 펜싱이다, 저 신났잖아요.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관심도 없는 건데 일부러 전당대회를 이렇게 또 짜맞춘 것 같아요. 네. 거기서 김두관 네. 후보도 호남에서 좀 득표를 해가지고 네. 11.49%가 됐어요. 네. 누적 득표율이. 그러니까 호남에서 뭐 김두관을 특별히 미래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김두관이 네. 차기 대선 후보가 되리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? 네. 김두관이 된다고 한들 또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가능성도 적은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게 아닌데 그렇죠. 이런 인식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김두관한테 일정 부분 표를 주어갖고 좀 견제를 해야겠다. 호남 사람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투표를 좀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호남 민심이 이재명한테 돌아선 게 첫째는 낮은 투표율. 예. 예? 뭐 대구, 경북 이쪽보다 투표율이 거의 절반대로 떨어져 예. 낮은 투표율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. 또 하나는 김두관 후보에 대한 선전, 지원 뭐 그게 있을 수가 있죠. 지금 뭐 전북이 김두관에 대해서 13.32%, 또 광주가 14.5%, 전남이 15.66%거든요. 전체적으로 김두관이 11% 했지만은 그 전남북 광주에서는 15% 안팎,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그러네요. 보였어요. 예. 예,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눈치 보고 딸랑거린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이래서는 안 된다. 이 옛날에 12.12 일으킨 하나회랑 이 닮아가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강성 발언을 했죠. 그러니까 이재명 네. 전 대표가 2022년에는 거기서 36.44%를 얻었지 네, 않습니까? 아니 투표율이 네. 같은 지역에서. 그렇죠.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9.97%가 빠질 정도로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? 같은 이재명 당시도 대표로 나왔을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년 동안 한 거 보니까 영 싹수가 좀 노랗다 이렇게 좀 느끼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그렇게 같아요. 보는 거죠.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그 반대가 아니라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거든요. 무관심이죠. 예,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만은 호남 이 터주 그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 민심이 지금 민주당이 등을 돌린 거예요. 관심이 떨어져 버린 그렇죠. 거예요. 이게 자칫하다가 히틀러 나치당 지지하는 주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의식도 있는 거죠. 이 일극 체제 한 당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 정당이 어디 있겠어요? 하다못해 저 뭐 어디 승합차에서 김민석 태워가지고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? 하니까 그냥 정봉주가 밀리고 김민석이가 지금 뭐 호남을 수석 최고위원 1위로 올라가 버렸죠. 1위로 올라가 버렸어요. 이런 정당이 이건 정당이 아니죠. 이거는 옛날에 뭐 김일성이가 누구 불러서 머리 쓰다듬어 줬다고 노동당 중요한 자리 맡은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민주당을 보면은 당 이름을 민주당에서 바꿔야 돼요. 예, 독재당으로 이재명 당으로 바꾸든지. 김두관이가 얘기 잘 했지 않습니까? 이건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다. 이렇게 이거는 했고 정당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. 말씀하신 대로 김두관 후보가 더 민주혁신회 이 찐명들 모여 있는 데고 진짜 이재명 호위 부대 아닙니까? 그렇죠. 이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하나하나 다름없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일극체제로는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대선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. 그래가지고 또 대선 후보들을 잘 열거를 했대요. 임종석, 그렇죠. 박용진, 김부겸, 김동연, 그리고 김경수, 이탄희 이런 사람들을 대선 후보로 키워갖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. 이렇게 아주 그냥 이재명 면전에서 어떻게 보면 면박을 세게 주었어요. 그 얘기 했을 때 야유도 나오고 고성도 나오고 박수도 나왔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저는 김두관이가 이 더민주혁신회의 그 이재명 친위 조직 있잖아요. 그걸 하나회랑 비교했거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더민주혁신회에서 김두관 뭐 사과하라 뭐 그랬는데
김도관 후보가 오히려 더민주혁신회를 하나회랑 비교하면 하나회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. 네? 그러니까. 하나회가 뭐 12.12도 일으켰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군의 엘리트 조직이거든요. 엘리트지. 네, 육사나 엘리트죠. 엘리트 조직, 애국심도 강하고 그 위기의식 뭐 이것 때문에 12.12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원죄, 멍해심 있는 그 멍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양문석 뭐 이런 사람들 네. 아닙니까? 또 네. 그 이대생 뭐 무슨 그렇죠. 성상당 얘기한 그렇죠. 김진혁인가? 그렇죠. 이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도 있고 또 애국심도 있고 스스로 또 권력을 또 차지했잖아요. 전두환 노태우 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. 하지만 더민주혁신회의는 여기는 한마디로 양아치예요. 양아치.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뭐 이대생들을 성상납한 사람이라고 하고 뭐 양문석이는 뭐 밖으로는 그렇듯하게 하지만 뒤로서는 그 마을 금고 또 사기 대출하고 네.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회랑 비교해요. 김도관 그러겠네요. 후보가 너무 더민주혁신회의를 좋게 얘기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예, 어쨌든 이 호남의 민심이 많이 네. 지금 요동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렇습니다. 그 중에 또 하나가 예. 이 강주시당 위원장을 놓고 예. 아주 치열하게 이번에 그렇죠. 붙었습니다. 예. 광주시 출신 국회의원들은 양부남 예. 의원, 그렇죠. 대장동 변호사죠. 부산 고검장 출신이죠. 서구 우리인데 이 사람을 추대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네. 더민주혁신회를 만들고 지금 상임대표를 하고 있는 강의원이가 나왔죠. 그렇죠. 그래서 거기는 강기정, 광주시장까지도 강의원이를 같은 강씨인지 네.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찐명들이 아주 또 그렇죠. 권리당원들이 절대적으로 밀어붙였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선거 결과는 뭐 하프로 이겨버렸어요. 그렇죠. 예, 강 위원회가 31.58% 나왔는데 저 양부남은 65.85%. 이 호남의 민심이 지금 확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. 돌아했냐?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공천 이 권리당원들이 뭐, 90%가 그렇죠. 이번에는 그 투표율을 가졌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투표권을. 예. 대의원은 10%뿐이 안 주고. 그렇죠. 호남 민심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한 거죠. 음. 예. 이게 어디와 듣도 못던 강 의원이가 이재명 갖고 저렇게 설치냐. 이번에 더민주혁신회의가 시도당위원장 7명을 당선시켰어요. 예. 전국에 지금 싹쓸이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는 또 쫙 진출한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당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거예요. 그런 각본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광주에서 그냥 양부남을 2배 이상 몰표를 줘서 완전히 강 의원 이재명 측근에 그냥 코를 그냥 납작하게 눌러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, 전북, 전남 지역에서 반 이재명 운동이 지금 태동하고 막 뿌리를 뻗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당 운영에 주는 그 신호가 저는 심상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. 강 의원은 지금 더 민주혁신회의 상임 대표이지만 5기 한총련 의장을 했어요. 전남대 총학생회장 하면서. 그런데 이번에 공천을 또 못 받았죠. 그 이석 치사 사건도 나왔고 그렇죠. 또 성추행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지저분한 게 많이 있었어요. 많이 있어가지고 못 받았어요. 그래도 어쨌든 이 한총련 특히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586이 중심이 된 전대협을 대체해가지고 한총련이 이제 신세력으로 지금 무쌍하고 있는 게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강 의원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거기에 광주에서 호남의 정치 일본인 광주에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의 민심 이게 심상치 않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. 그럼요. 이 지방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지난번 지민 비조하는 총선에서도 상당히 민주당보다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를 더 엄청 많이 몰아줬잖아요. 지원해줬잖아요. 더 몰아줬어요. 지역구는 민주당, 예.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국혁신당에서 지역구 출마를 안 했거든요. 안 했죠. 그래서 이 조국당의 지지가 더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툼이 없었어요. 근데 민주당도 지방선거는 지역구 그렇게 될 수 차지하고. 근데 없죠. 지방선거는 제로섬입니다. 예. 호남을 놓고 어떻게 보면 큰
진검승부가 벌어져야 돼요. 예. 지금대로 하면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그러니까. 영남도 못 가고 호남도 못 가고. 예. 저는 어디 대마도 나가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요, 요새. 수도권에서 다 찾으면 된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? 수도권이 절반이니까. 네. 그것도 굉장히 나이가 영남에 가서 네. 뭐 뿌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. 그렇죠. 그나마 이제 호남과 수도권을 가지고 양날개를 폈는데 호남이 지금 한 날개를 잡을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. 거 아닌가 네. 하는 조짐이 보이고. 과거에도 그 국민의당 안철수 나올 때 호남 민심 돌아선 거 봐요. 무섭게 돌아섰잖아요. 네. 그런데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선생님이라겠지 어버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. 그렇죠. 아버지라고 한 적은 없어요. 그렇죠. 여긴 너무했어요. 이거 아버지당, 어버이당 돼버린 거 아닙니까? 이재명이 당이 갈 때까지 간 거죠. 어떻게 당 대표를 그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까? 당 대표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뭐 김두관이도 얘기를 했고 또 뭐 여러 사람들 또 박지원까지도 얘기를 했던데 전통적인 민주당이라는 것은 다양성과 그렇죠. 역도구성이었거든요. 그렇죠. 야당으로서요. 그렇죠. 그게 지금 사라져 버리니까 이번 전대를 보면은 흥행도 실패하고 관심도 없어져 버린 무기력한 정당이 사실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렇죠. 개딸 정당이 돼버린 것 아닌가. 그렇죠. 네.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게 지금 이번 호남 이 전대 결과가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은 뭐 맹목적인 지지자들입니다만은 개딸이 언제까지 이재명을 지지하겠습니까? 그러니까. 상황이 바뀌면은 이재명은 개딸에 의해서 쫓겨날 겁니다. 이제 곧 멀지 않습니다. 네, 개딸에 쫓겨날 겁니다. 네, 멀지 않아요. 이제 네. 1심 선고가 나올 게 뭐 10월이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. 어쨌든 참 이번 전대 네. 자기들은 또 당원대회라고 합니다. 당원 중심 정당 만든다 해서 당원 중심 전당대회인데 투표율이 20% 안팎이에요. 말이 안 되죠. 예. 네.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 독재자 하나 뽑는 거고 최고위원은 이재명 꼬붕을 뽑는 겁니다. 예. 그러니 이게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네, 거죠. 관심이 없죠. 당원들조차도 관심이 없는 그럼요. 거죠. 네.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이가 득표율이 너무 높아갖고 이거 북한이냐 어디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비아냥 소리가 나오니까 득표율을 조정을 좀 한 거 아니냐. 근데 호남에서 무슨 조정하고 말 게 어디가 있습니까? 다른 지역도 아니고 호남은 그렇게 많은 33.3%나 되는데 뭘 조정이 됩니까? 그럼요. 예. 네. 뭐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번에 올림픽에서 양궁도 그 아슬아슬하게 여기- 마지막 한 발 나가 야, 결정하니까 정말. 또 봐도 안 지기고 재밌잖아. 또 봐도 재밌어요. 예. 그 한 발에 그 심박수까지 다 나와요. 그렇게 재밌는데 이재명 당은 하나 뻔한데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? 컨벤션 효과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? 지난주 갤럽에서는 뭐 한 8% 차가 났었고 이 리얼미터 오늘 나온 것도 국민의힘 38.5, 민주당 36.3입니다. 이 리얼미터에서는 늘 민주당이 앞서 왔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리얼미터 조사에서까지도 틀렸어요. 그렇습니다. 민심의 흐름을 눈 감고 조용히 들으면 다 들리는데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민심을 안 듣고 자기 귀 막고 자기 말만 해요.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엉터리죠. 신자 성향의 여론조사를 그렇죠. 해버리니까 그런 지금 거죠. 대통령 지지율이 30%가 안 나오잖아요. 안 나오면은 한동훈이를 배신자라고 한들 그게 떨어지겠습니까? 그러니까 원희룡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분신처럼 행동했지만 지금 보면은 동아줄을 단단한 걸 잡아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예요. 그러니까 원희룡이도 망신당한 거죠. 그런 눈을 감고 가만 생각하면 다 길이 보이거든요. 예. 근데 자기 고집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탐욕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.